간호조무사 국시 대비 보건간호 요점 정리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보장 안에 사회보험이란 게 있었죠. 그 사회보험 안에 들어가는 종류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여러분 보건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사회보장은 시험에서 굉장히 빈도가 높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국민건강보험 특히 더 중요하겠죠. 그럼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마 문제집을 푸시다 보면은 이런 문제 많이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은요, 우리나라는 1989년도에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드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부러워했던 게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보험이었어요. 그럼 이때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전 국민이 들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모두가 전 국민이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다 자의에 의해서 들었겠어요? 하고 싶어서 들었겠어요? 자율적인 건 아니에요. 자율적이라고 했다면 전 국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적인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자율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인 가입에 들어간다는 거. 요거 조심하세요. 보기에서도 많이 물었죠. 강제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강제적이긴 하나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별로 많지 않아. 급여를 조금밖에 안 받아. 그런 사람들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똑같이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그 보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급여가 적은 사람은. 그래서 급여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좀 더 내. 재산이 적고 급여를 적게 받고 소득이 적으면 조금 적게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부과라는 말은 똑같이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이 내는 거죠. 그렇게 아니야. 차등 부과입니다. 되셨습니까?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차등 부과라는 거. 차등 부과. 차등 부과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좀 적게 내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험료는 차등 부과지만 혜택을 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 혜택은요 똑같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냈다 이거예요. 그럼 보험료 많이 냈으니까 나한테 혜택 많이 주세요. 너는 보험료 적게 냈으니까 조금만 혜택 받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다? 균등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보험급여에 급여라는 말은 여러분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는 어떻게 받는다?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험의 혜택은 균등하게, 보험료는 차등 부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료 납부는 여러분 자율적이에요, 의무적이에요?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 했잖아요. 강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돼? 의무적인 거야. 모두가 소득이 있다면 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의무성이지 않겠습니까? 자율성 아닙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요, 2020년도 문제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을요, 내가 조금 나눠서 내는 거죠. 한 번에 몰아서 내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내면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조금 나눠서 적금 들듯이 조금 나눠서 내놓으면 훨씬 더 부담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조금씩 나눠서 내겠다 이 말입니다. 재분배. 되셨습니까? 자, 그 말은 밑에 의미랑 좀 비슷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 그랬죠. 분담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위험이 어떻게 될까? 분산이죠. 이때 위험이라는 게 경제적인 위험. 너무 한 번에 여러분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어. 그때 돼서 내가 치료비 내고 뭐 수술하려면 얼마나 돈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런 돈을 건강보험료를 내기는 싫었지만 의무적이라서 싫었지만 그래도
강제적인 가입이니까 내놓으면 조금씩 내놨을 때 정말 내가 위급한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이 분산된다. 그 말은 너무 부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분담해서 위험을 분산한다.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런 게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하나가 또 생각난 게, 자, 국민건강보험은 너도 내고 나도 내죠. 나만 내고 너는 안 내는 거 아니야. 너도 내니 나도 낸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함께 내네, 이 개념이에요. 사회연대성 강화입니다. 사회연대성 강화.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연대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험 문제에서 경제연대성이라고 하면 아니에요. 사회연대성 강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너도 내니 나도 낸다, 그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다, 이런 말하면 X예요.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다, X예요. 법률에 의해서 자율적인 가입은 강제적인 가입은 맞으나 정부가 주도해서 강력하게 실시한다, 이렇게 말하면 X입니다. 맞지 않고 X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이 보험료를 안 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무슨 정부에서 처벌을 준다든지 뭐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처벌을 받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다, 이래 말하면 X. 그 다음에 너도 내고 나도 낸다, 우리는 함께 내네, 사회연대성이에요. 절대 경제연대성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 너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법률에 의한 무슨 가입이다? 강제적인 가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험료는 어떻게 낸다? 차등부과. 보험료는 차등부과. 그리고 혜택은 어떻게 하게? 균등하게. 보험료는 차등부과, 혜택은 균등하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보험료 납부는 의무적이다. 그리고 소득을 재분배해서 보험료를 쪼개내니까 위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산된다. 그리고 너도 내고 나도 내는 사회연대성 강화. 되셨죠? 그리고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거. 그게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정리 잘 해두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운 문제입니다. 잘 정리하세요. 자, 우리 조금 전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차등부가지만 혜택을 보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준댔습니까? 균등하게 준다 그랬죠. 그럼 이때 보험의 혜택을 주는 거를 보험급여라고 해요. 이 혜택을 주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줍니까? 하면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현물급여라는 게 있죠. 자, 현물급여라는 건 여러분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냐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현물급여는 의료 서비스를 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 짝수년도, 홀수년도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게 해주죠. 그럼 이때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의료 서비스잖아. 그럼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험의 혜택을 돌려주는 거, 그거를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았다고 해서 저는 이거 안 할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하면 돈으로 줘요? 안 주잖아요. 이거는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현물급여에 건강검진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요양급여요. 우리가 어떤 시설에 들어갔어요.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찰받고 또 여러 가지 검사하고 이런 거 보험공단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러나 이거를 돈으로 주진 않아. 내가 거기서, 당신이 거기서 진찰받고 치료받으면 공단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거를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결론, 보험의 혜택을 줌에 있어서 현물급여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준다, 이 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서비스를 주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줍니까? 하면은 요양의 혜택, 그 다음에 요양급여, 그리고 건강검진, 이런 거는 현물급여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모든 서비스를 돈으로는 안 줍니까?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공단에 돈으로 주세요 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신청하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금으로 혜택을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현금급여라고 하겠죠. 그럼 이때 현금급여는 돈으로 지급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요양비요. 그래서 이때 요양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소모성 재료 구입비 같은 거 있죠. 그거야. 쉽게 말해서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 같은 걸 맞아요. 그럼 인슐린 주사 맞으려면 여러분 뭐 필요해요. 뭐 란셋, 그죠? 혈당 검사하려면 란셋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매번 인슐린 주사 니들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회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럼 그런 거를 매 당뇨라는 건 낫는 게 아닌데 평생 동안 그거를 재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면 내가 그거를 샀을 때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 그죠? 그런 거를 요양비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인 분들이 보장구 급여비, 그럼 보장구 급여비라는 거는 뭐 의수, 의족 같은 거 맞출 때 있죠. 그럼 의수, 의족 같은 거 맞출 때 그런 비용 어떻게 됩니까? 그런 비용을 주겠다는 거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되셨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거는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또는 요양비 그리고 또는요 우리가 가정에서 산소로 치료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가정에서 산소 같은 거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그걸 다 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기계를 대여하는 거죠. 렌탈하는 거죠. 그런 렌탈료 어떻게 하겠다?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겠다. 또는 뭐 인공호흡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가정에서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대여료 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소모품을 산다면 그런 소모품 구입비 그런 돈은 전부 다 현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단에서 가끔 날라올 때 있죠.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라. 그래서 어느 계좌로 신청해서 돌려주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돈으로 돌려주잖아. 그죠?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현금급여라고 합니다. 얘들을 좀 여러분 눈도장 잘 찍으세요. 이런 것 등은 현금급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바우처 제도는요. 쉽게 표현하면 이용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용권을 줘서요. 1년 까지 보통 사용하게 하는데 그냥 국민행복카드처럼 카드 이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쿠폰 같은 거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전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줌에 있어서 서비스를 통해서 주는 요양급여 또는 건강검진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슨 혜택에 속한다? 현물급여에 들어갑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돈으로 돌려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양 혜택을 받았을 때 소모성 재료 또는 장애인 보장구 그리고 뭐 렌탈료 이런 거 있죠. 대여료 이런 거 있죠. 또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전부 다 공단에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급여는 현금급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용권의 형태로 카드의 형태로 그거를 어느 한도 안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제도는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자, 어떠한 거를 할 때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 각각 달라요. 그럼 먼저 보건복지부 있죠. 국민건강이니까 보건에 힘쓰니까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외울 건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자. 큰 틀을 정책을 만들겠죠. 왜? 보건복지부는 중앙보건기구잖아요. 여기서 뭐 세세한 것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면 이번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분들 있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들어야 되잖아. 그럼 가입자들이 정말 자격이 되는가? 자격을 관리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국민건강보험 안 들고 있지? 건강보험 들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자격이 되네?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네?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 공단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 내라고 해야 되겠죠. 왜? 전국민 강제가입이니까. 그래서 보험료 부과하고 거두겠습니다. 그거 어디서? 보험공단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급여를 지급하겠죠. 이때 급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현금, 바우처 이런 식으로 혜택을 지급하겠습니다. 그거 어디서 한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한번 나왔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 있어요. 자, 이곳은요, 심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가하고 되셨습니까? 심사하고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핵심에서 어떤 말이 들어가겠다?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런 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심평원이라고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요양급여 아까 말했던 현물급여 줬던 요양급여 있죠. 어떤 시설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이랬을 때 그런 비용이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적정한지 주는 게 맞는지 적정한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곳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한다는 거 되셨어요? 정리 한번 잘 해두십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사회보험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럼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가입자가 누구고 보험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참고로는 보시되 좀 개념은 명확하게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보험을 들어주는 자, 두 번째부터 볼게요. 보험을 들어주는 자, 보험을 들어주는 자는 누구다? 저는 그냥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회사 어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를 가입시킨다? 가입자는 누구다?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도 보험을 들어주는 자, 보험회사는 누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가입자는 누구다? 전 국민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혜택을 보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가 조건이 되어야지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은 누구냐? 노인이라 해야 되겠죠.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 65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또는요 65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어떻게 노인성 질환자를 앓고 있을 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자, 결론 대상이 되는 자는 65세 이상 나이가 들었으면 무조건 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 볼 수 있고요. 또는 65세가 안 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뇌경색, 그죠? 뇌경색 또는 뇌졸중, 크게 말하면 뇌졸중, 그리고 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인성 질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68세 결핵 환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왜? 결핵은 노인성 질환은 아니지만 나이가 65세 이상이니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60세 결핵 나이도 해당이 안 되고 노인성 질환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해당이 안 돼. 신청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세 뇌경색 환자. 자, 40세 안 되지만 뇌경색 이거는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세 뇌경색 환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는 등급이 있겠죠. 그 등급은 여긴 안 적혀 있지만 1등급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입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이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플러스 거기에다 뭐가 들어간다? 인지지원 등급까지.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고요. 5등급까지가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인지지원 등급은 인지 능력을 어떻게 하겠다? 서포트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인지지원 등급이면 어떤 거예요? 치매 환자가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여기 5등급에도 속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 요양의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급여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도 혜택을 받는다 이런 뜻이랬죠. 그러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자, 아까 대상자가 했다면 혜택은 어떤 식으로 봅니까? 라고 한다면 혜택을 보는 방법은 첫 번째가 재가급여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가급여라는 건 여러분 집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내가 집에 있는데 방문 요양을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방문 요양. 그죠? 그리고 또 방문 목욕. 내가 목욕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집으로 차량 목욕 지원이 오죠. 방문 목욕 급여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입니다. 그리고 또 방문 간호 이런 것도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이거는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일정한 시간을 보호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르신 유치원 같은 데가 되겠죠.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데가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보호라는 거는 일정 시간을 맡기는 거죠. 맡긴다.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단기 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장기 보호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장기간 보호하는 건 없습니다. 단기 보호입니다. 자, 재가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하냐면 방문이라는 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그리고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런 거는 재가급여에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다음 중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요. 자, 재가급여는 집에 있으면서 혜택을 보는 거라 그랬죠.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라는 거는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걸 말하죠. 노인장기 요양의 혜택을 보는 거. 그러면 시설급여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면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노인요양시설 이거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양원 축소판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도 시설에 입소해서 혜택을 받는 걸 말합니다. 자, 시설급여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시설 혜택은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거는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거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혜택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 현금 급여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특별 현금 급여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가족 요양비 이게 있어요. 자, 가족 요양비는 여러분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뭐 얘만 기억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막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가족 요양비라는 거는 가족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가족 중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은 어르신이 계셔. 대상이 있어. 그럼 그 대상을 가족인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특별 현금 급여에 들어가는 가족 요양비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돌보면서 지급받는 거죠. 그거를 가족 요양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례 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자, 특례 요양비도 의미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면요, 요양시설에 들어가는데 그 요양시설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가야 돼.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가야 되는데 아주 시골인데 우리 집 근처에는 장기 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없으니까 다른 곳에 인정받지 않은 곳에서라도 그 치료를 받겠죠. 그럼 거기에서는 치료를 받을 때 여기에 시설급여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아무 혜택을 안 주면 안 되겠죠. 동네에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 그럼 없어서 내가 요양기관이 아니지만 거기서 요양 중이다. 그러면 일부 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그거를 특례 요양비라고 합니다.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셨습니까? 자, 세 번째, 요양병원에 간병인들 분 계시죠? 요양병원 간병비, 요것도 현금 급여에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이거는 중요한데요. 어떤 예를 말하면서 이 예가 어느 혜택의 유형인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방문이란 말 들어가는 거, 재가 급여, 그죠? 방문 요양, 방문 모교, 방문 간호, 주야간, 단기, 재가급여,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하는 거는 시설급여, 가족이나 특례,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거는 특별 현금 급여. 되시겠습니까? 요거 여러분 정리 잘 해두세요. 중요합니다.